아연 수치 감소는 노화, 치매, 당뇨와 관련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약사 앨리스입니다. 약사님, 갤포스 하나 주세요. 약국에 갤포스나 개비스콘 등 위장약을 사러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위장약은 약국에서 자주 만날 수 있는 약인데요. 감기약이나 정형외과 약의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고, 나는 위장약을 달고 산다며 위장약을 장기간 드시는 분들을 자주 만나뵐 수 있습니다. 아프면 진통제를 먹는 것처럼 속이 불편할 때 위장약을 찾는 분들이 계신데요. 쉽게 생각하는 위산분비 저해제가 치매, 골다공증, 장염, 피부염 등 여러 가지 질환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쓰리고 불편할 때 위장약을 찾게 됩니다. 왜 속이 불편할까요? 위장 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지만 식습관과 관련된 경우가 많습니다. 과식을 하거나 식사 종료 후 3시간이 지나기 전에 눕거나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을 먹었을 때 속이 불편해서 위산분비 저해제를 먹게 되는데, 위에 산이 있는 것은 진화론적인 선택입니다. 위산분비는 목적이 있어요. 속이 쓰리다는 이유로 인위적으로 약을 먹어서 위산을 줄이면 당장은 편하지만 길게 보면 다른 질환으로 연결됩니다. 속이 쓰리다는 이유로 약을 먹어서 위산을 줄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첫 번째, 기회 감염이 증가됩니다. 위산의 역할은 단백질 소화와 함께 음식물로 들어온 병원균을 살균하는 데 있습니다. 위산 분비량이 적거나 위산분비 저해제를 복용하여 위산이 적어지면 위에서 박테리아, 바이러스 살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장으로 병원균이 내려가 장염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해도 혼자 배탈이 나는 사람은 위산 분비가 적은 것이 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소화 능력이 떨어집니다. 위산은 단백질 소화를 돕는 작용을 하는데요. 속이 더부룩하고 쓰리다는 이유로 위산분비 저해제를 복용하면 단백질 소화가 어려워져 더부룩함과 소화불량이 심해지는 악순환이 됩니다. 보통 소화기 증상은 60대 이후에 나타나는데요. 근육량이 많이 감소되는 60대 이후에 소화의 어려움으로 단백질 음식을 덜 먹게 된다면 근육량 감소는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세 번째, 미네랄 흡수가 감소됩니다. 위산이 충분할 때 음식에 있는 미네랄들이 이온화가 되어 소장에서 흡수되기 쉬운 형태로 바뀝니다. 칼슘은 칼슘 이온으로, 마그네슘은 마그네슘 이온으로, 아연은 아연 이온으로 이온화되어 소장에서 흡수됩니다. 그런데 위산분비 저해제를 복용하여 위산이 부족해지면 pH가 상승하여 이온화된 미네랄이 줄어 미네랄 흡수가 감소됩니다. 칼슘과 마그네슘 흡수 감소는 골다공증 위험성을 높이기 때문에 넥시움, 라비에트 등 PPI 제제는 장기 복용하지 말라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아연 흡수 감소도 여러 가지 영향을 주는데요. 아연 수치 감소는 노화, 치매, 당뇨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연은 인슐린 합성과 저장,
분비에 필수적인 미네랄인데 아연 결핍으로 인슐린 생성이나 저장 분비가 부족해지면 뇌세포의 포도당 사용 효율이 떨어져 인지기능 저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인슐린 생성에 아연은 필요하고 인슐린은 뇌 기능에 중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연 부족으로 당뇨와 치매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비타민 흡수가 감소됩니다. 제산제나 위산분비 저해제는 비타민 B12, 엽산 흡수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비타민 B12와 엽산 흡수에도 산도, pH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B12는 조용한 살인자라는 호모시스테인을 안전한 형태로 전환할 때 필요한 조효소입니다. 호모시스테인 수치와 심혈관계 이벤트는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호모시스테인을 낮게 유지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호모시스테인을 낮추는데 필수 인자가 비타민 B12고 비타민 B12의 장관에서 흡수에 영향을 주는 것이 산도입니다. 그러니까 제산제를 먹으면 산도가 높아져서 비타민 B12 흡수가 떨어지고 그로 인해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엽산은 DNA 합성의 필수 성분인데요. 성장기 어린이나 임산부에게 요구량이 증가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세포 분열이 활발하고 세포 분열할 때 DNA 합성도 동시에 이루어지니까 그에 따른 엽산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임산부들이 소화불량의 이유로 텀스라는 제산제를 드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텀스는 소화제가 아니에요. 소화제로 알고 속이 편해진다고 드시는데 텀스는 소화제가 아닌 탄산칼슘 성분의 제산제입니다. 제산제니까 산성을 없애서 일시적으로는 가스참이나 쏙쓰림 이런 증상을 없애줄 수는 있겠죠. 근데 얘는 소화제가 아닙니다. 제산제입니다. 텀스를 복용하면 제산제니까 산도가 올라가서 같은 원리로 엽산 흡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텀스를 먹어야 속이 편해지니 텀스를 먹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임산부에게 필수 성분인 엽산 흡수가 줄어들 수 있으니까 엽산 보충제를 증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입덧 때문에 텀스를 드신다는 분들이 있는데요. 입덧이 심하다면 텀스보다는 디클렉틴을 처방받아서 복용하는 게 훨씬 합리적인 선택이세요. 위가 안 좋은 분들에게 이런 추천을 드립니다. 위장관계 문제는 식습관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고 좋은 것을 추가하는 것보다는 나쁜 것을 제거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건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될 때도 공통되는 원리죠. 좋은 문제집을 사다 주는 것보다는 스마트폰을 뺏는 게 역류성 식도염에 양배추즙이 좋다고 먹으면서 먹고 바로 눕는 습관을 고치지 않는다면 큰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위장장애가 있는 분들께 추천 방안은 조금씩 먹기, 소화가 어려운 음식은 줄이기, 고단백 고지방 음식은 소화가 오래 걸립니다. 세 번째, 먹고 눕지 않기, 식사를 마친 뒤 최소 3시간 후에 누워야 합니다. 네 번째, 비타민C 복용. 비타민C는 점막 재생 효과가 있는데요. 위장도 점막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비타민C는 위 점막 재생에 도움이 됩니다. 고용량을 공복에 드시면 속쓰림이 생길 수 있으니 식후에 적은 용량으로 복용을 시작하세요.
역류성 식도염의 나쁜 음식과 좋은 음식 표로 보여드립니다. 내 위장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스트레스 때문인지, 습관 때문인지, 위산 분비가 적은지 원인을 찾고 약은 살짝 도와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